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서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신문이 조금 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파장도 역시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어서 함께할 거고요. 손정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2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한 40분 정도 지났네요. 저희가 뭐 쟁점은 오늘 있기 전에도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핵심 쟁점은 뭐가 될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요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거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아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네. 사건은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징계 사유의 어떤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도 다툴 가능성이 있고요. 징계 사유가 또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돼야 징계 양정의 비리의 원칙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심리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이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은 돈으로 위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손해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명예침해입니다. 네. 윤석열 총장 측근에서 이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은 징계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총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적인 침해, 인격권 침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는 공공복리와 관련해서 법치주의라든가 검찰의 독립성, 유지 이런 것들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징계 자체의 하자가 굉장히 많아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정지할 실익이 매우 크다라는 주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증거 자료를 추가로 또 윤 총장 측에서 제출하고 아무튼 증거 보완에 힘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어떤 보완 자료들이 재판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까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현출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징계 절차에서 주장된 내용들이 이제 다수 보완돼서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일부 2차 회의 과정에서 의결이 있었던 2차 회의 과정에서 주장된 것 중 보완이 됐다라고 볼 만한 것은 신성식 반부패 부장과 관련해서 예. 기피 신청을 했었죠. 채널A KBS 오보 사건과 관련한 관계인이다 이렇게 기피 신청을 했는데 나아가서는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로 이제 특정을 하는 의견서를 냈고요. 그 시점만 하더라도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은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예. 하지만 공무원 징계령에 관련해서는 사건 관계자가 징계위원으로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위법했다, 위법성이 명백하다라는 주장을 더 강조하고 보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아무튼 재판 전날까지 증거 자료를 보완시키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하고 있다는 건 반대로 이제 설명을 한다면 그만큼 오늘 이 재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교수님? 그렇게 어떻습니까?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직무 정지되는 걸 예를 들면 푸는 것이 예. 본인한테 유리한 여론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게 본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네. 집행정지를 기각안에 인용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이나 일반인들 볼 때는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기각이 돼버리면요. 윤 총장이 뭔가 문제가 많구나, 징계에 당연한 사유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인용이 돼버리면 징계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본안 소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행정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려주냐에 따라서 여론 은 엄청나게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만약 인용이 돼버리면 대통령이 재가한 사안 또 법무부 장관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해서 징계를 쭉 추진해서 징계위원회까지 끝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인식이 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이러한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네. 여기서 기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윤 총장의 징계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하는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더 강해질 겁니다. 국민 여론도 윤 총장이 물러나야 된다는 여론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본안보다 어찌 보면 본안은 제가 볼 때 7월 넘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본인의 예. 임기가 끝난 이후에. 예.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어떤 결과는 이번의 행정소송이다. 여기에 모든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이제 나올 결과가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근데 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주겠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본안 소송에서도 이 징계 절차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기각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 경우의 수가 나뉠 수 있습니다.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던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첫 번째로는 원래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이 실체 심리를 완벽하게 하는 경우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든가 공공의 복리 이런 것 정도를 보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이 예. 사유는 결국은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하에 따라서 징계 사유가 있다면 징계 양정이 그렇게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징계 절차가 취소될 것이 명백하면 집행정지를 인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런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지금 공방을 서로 할 것이고 재판장이 유심히 볼 것은 예. 본안에서 만약에 취소될 것이 명백한 하자가 발견이 되느냐 그럼 상대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용하기 굉장히 수월하겠죠. 예. 그런데 절차적 위법 여부와 관련해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좀 더 심리를 하거나 본안 소송에서 증거로서 좀 더 다퉈야 될 기회가 있다. 또는 징계 사유 일부는 위법하다라는 어느 정도의 인식과 소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에서 그 징계 절차를 아예 이제 어떻게 보면 중단시키는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징계 절차를 무력화시킨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고심과 고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무배제 사건과는 더 무겁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짚습니다만 본안 소송은 윤석열 총장 임기 이후에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오늘의 이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도 불참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어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건에서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오늘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뭐 나설 이유도 없고 사실은 이 자체가 불법적, 윤 총장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예, 하는 예, 겁니다. 불법적이고 잘못된 징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즉 나서서 뭔가 소명하는 것도 어찌 보면 본인이 이 징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에 대한 인정이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거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 하나의 방법이 예. 재판장이든 아니면 징계위원회든 출석을 안 하는 모습이 아니겠나. 그러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엄청나게 또 강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지 않습니까? 예. 아마 본인이 직접 그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예컨대 정부와 각을 세우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본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변호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는 그대로 가져가되 본인의 입이 아니라 변호인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면 예. 본인이 일정 부분 좀 물러나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직접 나서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 대신 나서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징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예. 본인에게 올 수 있는 정치적 부담감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도 취재 기자가 아까 잠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결론이 이르면 뭐 내일 또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그 결론을 이제 만날 수 있다라는 예측이었는데요. 전망을 살짝 해보면 직무 배제 사건과는 무게가 다르다고 아까 손정혜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때와 다른 점이 윤 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아니라 징계 처분을 받은 자라는 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관측도 있네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 변호사님? 일단 인용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지만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법관 대표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나 이 사건에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못할 정도로 이 사건은 판사들 사이에서도 법조계 사이에서도 고민과 숙고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초의 선례이고요. 어찌 보면 수십 년 이후 동안도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케이스 사건이 될 것이 분명한데 그만큼 굉장히 정치하고 치열하게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사건이라는 면에서는 예. 뭐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핵심은 제가 만약에 판사라면 판사들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서 위법 여지가 현행법상 조금이라도 있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징계 사유가 일부 있다고 한다라면 징계 양정이라는 것은 재량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각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예, 최 교수님. 뭔가 지금 손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법률가들도 양쪽으로 나눴더라고 두 가지로 크게 다툴 거라고 저는 보는데
손 변호사 아까 설명하셨듯이 사실 이 그 집행정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안을 볼 수밖에 없어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느냐의 문제하고 공공복리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윤 총장 측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더 강조할 겁니다. 네. 예컨대 본인이 지금 총장의 자리에서 업무를 못하게 되면 정권 관련된 수사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이 자주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없게 될 것이다. 예. 이런 우려를 얘기할 것이고요. 다만 법무부 측에서는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 즉 부정적인 공공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컨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재가라고 하는 것은. 예, 예. 그러니까 그 고유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재가까지 한 이 어떤 절차가 뭐 절차상 문제가 없이 진행됐는데 대통령이 재가한 것까지 법을 통해서 그러면 다시 뒤집어 버리면 예. 대통령이 재가라고 하는 그 어떤 권한 자체가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 이걸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제가 확장시켜서 말씀드린지 네. 모르겠는데 행정부의 결정을 사법부가 침해한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그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논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네. 사법부에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냐 없냐를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한 게 잘 됐냐 잘못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네. 법률적으로 규정에 있는 규정을 제대로 안 지켰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예. 절차상 다 지켰고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서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는 재가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예. 그것까지 과연 그런 사법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논란이 된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징계의 실효성 문제예요. 예. 만약에 여기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본안이 소송이 끝나기는 7월이 이미 넘어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제 대법원까지 예, 간다고 예, 예. 판단을 하면 그러면 징계를 해서 어떤 사람이 징계를 했는데 그걸 징계의 집행정지를 끝내버리면 윤 총장은 징계를 전혀 안 받고 끝나요. 예컨대 2개월 동안의 징계도 집행이 안 되고 복귀해서 검찰총장 일을 하다가 7월이면 이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게 뭐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온다 할지라도 예. 징계의 실효성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징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도 법무부의 주장은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게 인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없는데 이제 재판부가 과연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게 판단할 거냐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 법원의 판단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 명확하게 한쪽으로 기운다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여러 시나리오가 뭐 또 언론을 통해서 해설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무게를 뒀던 점은 본안 소송은 윤 총장 임기 이후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건 어디까지나 만약입니다만 기각 결정이 나서 이제 오늘 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면 본안 소송에 속도를 내지 않겠냐 이제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가능성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첫 시작은 굉장히 빠르게 첫 재판 기일을 잡아주실 수도 있죠. 지금 다른 사건들은 지금 3월에도 첫 기일이 잡히고 2월에도 첫 기일이 잡힐 정도로 많이 밀려 있거든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빠르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1월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예, 예.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소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고 1심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쪽에서 또다시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서 확정되기까지는 임기가 지나설 것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안 소송의 어떤 절차와 관련해서 빨리 하려고 하더라도 주장할 게 많고 현재 관련된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증인들만 하더라도 징계 절차에서 8명이라면 본안 소송에선 수십 명에 이를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아주 신속하게 하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왕 저희가 이제 전제를 기각되면이란 전제를 달았으니까 기각되면 글쎄 이건 정치적 파장이라고 해야 될까? 이건 많이 클까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엄청나게 많이 커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도 사실은 여당에서는 윤 총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각이 되면 징계위원회의 절차가 타당하다는 인식이 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론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네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도 윤 총장이 대통령의 어떤 그 인사권 에 대한 도전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윤 총장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퇴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징계가 정당하다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다는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예. 윤 총장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각되면 윤 총장이 상당히 그 사퇴에 대한 압박이 커져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주제 함께했고요. 저희는 바로 사건 큐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